산업 리포트 더 팩트, 오늘 팩트체크와 인사이트 최원재 전문가와 저 둘이서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시장 얘기 좀 하고 있었는데, 네. 시장이 굉장히 이제 전쟁에 대한 리스크를 다 해소하고 좀 올라서는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네. 예, 지금 유의해서 봐야 될 부분이 뭘까요? 지금 뭐 특별히 유의해서 봐야 될 거는 없고요. 뭐 지금 적극적으로 시장에 좀 저는 참여해서 현금 가지신 분들은 주식 뭐 100% 채워도 저는 상관이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시장 굉장히 저는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뭐 네. 일단 5월 FOMC 전까지는 뭐 어느 정도 저는 조금 계속적으로 점진적인 상승을 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물론 이게 추세적으로 다시 강세장으로 전환은 아니고 일단 약세장, 베어마켓 랠리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렇다고 본다면 기간은 뭐 4월 말 정도, 빠름 좀 많이 가면 그 정도, 아니면은 좀 빨리 마치면은 4월 초중반까지는 그래도 시장이 어느 정도 상당 부분 수익을 좀 낼 수 있는 구간이라고 보고 있고요. 올해 주식 투자 수익률을 어떤 분들은 좀 많이 잡으신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적게 잡으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올해 전체적으로 1년의 수익률을 놓고 보자면은 지금 이 구간에서 거의 한 50에서 60%는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최원재 전문가의 성향을 여러분들께서 파악하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저한테는 일단 1번 뚝심입니다. 네. 항상 그 전망이나 시장이나 시장에 대한 전망, 뭐 금리 전망, 종목에 대한 전망, 항상 좀 여쭤보면 단답형으로 확실하게 대답을 해주시고, 그리고 또 단기적으로 굉장히 민첩하게 움직이는 투자자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질문을 드릴게요. 들어갈 때 확실히 들어가시고 터실 때 또 확실히 털고 또 보시잖아요. 네. 예, 그런 성향이 있으신데, 그럼 지금 배터리주 대 바이오주 중에서 어떤 쪽을 보실 건지? 바이오죠. 바이오주요? 배터리는 장기적으로 이제 뭐 너무 이제 미래 추정치 이익도 다 끌어다 써서 지금 다 작년에 이제 오버슈팅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본다면 당분간은 좀 쉬어야 된다. 대신 바이오는 계속 쉬었다. 그러면 장기적으로 이제 지금 일부 종목 같은 경우는 이미 턴하고 있죠. 뭐 특히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어제도 종목 진단에서도 바이넥스 특징주 말씀드렸고, 오전 방송에서도 계속적으로 저번 주서부터 이번 주 초까지 바이넥스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뭐 저는 실적이 되는 대신 바이오만 보자. 지금 이 주의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CMO 관련 뭐 바이넥스라든가 아니면 SK바이오팜이라든가, SK바이오팜은 CMO는 아니지만은 4분기 실적 잘 나왔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잘 봐야 되겠고, 그 다음에 HK이노엔 좀 유심히 좀 봐야 되겠는데요. 지금 위드 코로나가 되면서 결국에는 주류 소비도 늘어나면 컨디션 매출도 그동안에는 부진했지만 더 늘어날 것으로 보여가지고, HK이노엔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바닥에서 지금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가지고, 네. 저는 지금도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켓인사이드에서 배터리주를 선점하자는 의견이 투자의 참견에서 연일 나왔었는데, 최원재 전문가의 생각도 궁금해서 질문해봤습니다. 바이오주 보시네요. 그리고 단기적으로 지금 굉장히 중요한 수익 낼 시점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오늘 산업 리포트 들어가 보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오늘 팩트체크할 리포트는 교보증권의 천연가스 업종 리포트, 천연가스 가격은 어떻게 될까? 투자 의견 비중 확대입니다. 천연가스 가격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변동성을 높였는데요. 앞으로 천연가스 가격이 어떻게 될지에 대한 분석 지금부터 함께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자료부터 보시죠. 현재 지정학적 리스크로 천연가스 가격 변동성이 높아서 단기적으로 가격 방향을 예측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일수록 가격을 결정하는 근본적인 요소인 수급을 주목해야 된다는 의견인데요. 올해 지난해에 이어서 타이트한 수급 상황이 지속될 전망입니다. 올해 연간 천연가스 공급은 391.300만 톤으로 391만 톤이죠. 300만 톤으로 지난해 대비해서 5.1% 증가하고, 수요는 399.200만 톤으로 6.2%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단기간 내에 천연가스 공급 충격이 발생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면서 올해 1월과 유사한 천연가스 가격 강세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하고 있는데요. 지난해 천연가스 가격 추이와 주요 이벤트 보실까요? 다음 자료입니다. 지난해 천연가스 평균 가격이 3.85달러 MMBTU로 전년 대비해서 무려 87.6%가 상승했습니다. 이것은 천연가스 공급이 줄어든 상황에서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지역의 수요가 급증했고,
유럽 내 천연가스 재고 감소가 맞물린 결과였다고 분석하고 있는데요. 올해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노드스트림 2 프로젝트 중단 발표 등으로 단기간에 변동성이 커졌습니다. 러시아산 천연가스 공급이 중단될 수 있다는 우려감이 작용하면서 천연가스 가격이 강세를 띠고 있는데요. 2월 유럽 지역 천연가스 가격을 보시면 전월 대비해서 488.2% 급등하면서 아시아 천연가스 가격의 상승폭 대비 월등하게 높은 수준을 나타냈습니다. 이것은 유럽 전체의 천연가스 소비량의 40%가량이 러시아산이고 러시아에서 유럽으로 향하는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중에 50% 이상이 우크라이나를 가로지르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다음 자료 보시면 일단 우려감으로 인해서 가격이 이렇게 급등했지만 공급 측면의 팩트를 살펴보자면 러시아산 천연가스 공급 감소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의 유럽향 LNG 판매량이 증가했고 경제 제재에서 에너지 분야가 제외됐다는 점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러시아의 경제 제재가 시시각각 더해지고 있어서 불확실성은 높은 상황이지만 에너지 제재가 실제로 나오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는데요. 올해 연간 수급 측면에서는 단기간 내에 공급 충격이 발생한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자료를 좀 보시죠. 글로벌 천연가스 수요 공급 전망치를 좀 보시면요. 수요 공급을 좀 봤을 때 단기간 내에 공급 충격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고 따라서 올해 천연가스 가격 강세가 장기적으로 지속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지만 2025년까지의 전망을 좀 놓고 보면 아래 파란색의 굵은 선이 공급이고요. 위에 파란색 점선이 수요를 나타내는데 갭 차이가 갈수록 벌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는 점은 체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 자료 보겠습니다. 향후 천연가스 공급 변수와 수요 변수를 좀 살펴보겠는데요. 공급 측면에서는 일단 지정적 리스크가 현재 가장 큰 불확실성 가운데 하나고요. 에너지 제재 단행 여부를 좀 지켜보시고요. 실현 가능성은 낮다고 봤습니다. 두 번째로는 미국의 천연가스 수출량의 증가세, 세 번째는 중동산 천연가스 판매 확대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2번, 3번이 공급 증가 이슈죠. 수요 측면에서는 중국의 탈탄소 정책 시행이 수요를 늘리는 측면이고요. 다만 천연가스 계절적 성수기가 종료되고 있다는 점 주목하면서 결론적으로는 올해 천연가스 가격 강세가 장기로 지속되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천연가스 가격 안정화 수혜주를 보고 있는데 효성화학을 꼽았습니다. 천연가스 가격 상승으로 인한 스프레드 악화에다가 일회성 비용까지 겹치면서 효성화학의 지난해 4분기 실적은 적자를 기록했는데요. 효성화학이 천연가스 가격 영향을 받는다는 건 프로판 가격에 연동되기 때문입니다. 효성화학의 주요 원재료가 프로판이기 때문인데요. 프로판은 LPG라고 불리는 그것으로 천연가스나 유전에서 추출이 되거나 원유의 정제 과정에서 생산되는 원료이기 때문에 천연가스와 국제유가에 연동되면서 가격이 움직입니다. 프로판 가격이 하향 안정화될 것으로 보면서 스프레드가 개선될 것으로 예상했고요. 또 베트남 법인의 설비 보수에 따른 가동률 정상화로 빠른 이익 반등이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효성화학에 대해서 목표 주가 40만 원을 신규로 제시했습니다. 자, 이렇게 분석을 살펴봤는데요. 천연가스 가격 앞으로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실까요? 저도 이 리포트를 보면서 저도 지금은 이제 좀 높게 형성이 되고 있지만은 뭐 오늘도 이제 미국 시장에서 천연가스 가격이 굉장히 오르고 유럽 시장에서는 더 많이 올랐는데 저도 뭐 점점 더 안정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역시 전쟁 리스크가 좀 더 일시적으로 지금 오버슈팅 구간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지만 뭐 하지만 급격하게 꺾이지는 않을 것이다. 저도 그렇게 보고는 있습니다. 지금 일단은 지정학적 리스크에 뭐 영향을 받을 것으로 당연히 보고 있고요. 지금 러시아 우크라 사태로 인해서 천연가스 가격이 급등했죠. 지금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다 아시다시피 세계 2위의 천연가스 생산국인데요. 지금 노드스트림을 지금 독일에서 지금 제재를 했죠. 노드스트림이라는 건 저번에도 여기서 이제 말씀을 드렸고, 이제 독일하고 러시아 간의 이제 가스관을 연결하는 가스관인데요. 지금 당장 이제 노드스트림 2 제재가 가스 공급에 미치는 영향은 좀 제한적일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러시아의 우방이 이제 벨라루스라고 있는데 거기 이제 벨라루스를 통과하는 러시아하고 유럽 간의 가스관이 좀 이슈가 될 수 있다. 이제 여러 차례 이제 경제 제재로 이제 벨라루스 같은 경우에
그러면은 이제 가스관을 잠궈 대응을 하겠다는 의지를 이제 표명을 했습니다. 지금 러시아로부터의 이제 공급 감소 가능성은 여전히 상존하고 있고요. 역시 공급이 타이트하고 지금 유럽의 천연가스 의존도가 러시아에 대한 의존도가 지금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네네. 지금 40%라고 네, 하네요. 맞습니다. 지금 예. 특히 독일 같은 경우가 굉장히 심하죠. 네. 그래서 이제 급격한 하락은 좀 제한적일 것이다. 저도 그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태로 인해서 유럽은 이제 러시아에 대한 지나치게 높은 에너지 의존도가 좀 낮아지는 계기가 될 것이다 보고 있는데요. 지금 유럽 같은 경우에는 중동이나 미국산 원유 같은 경우에도 거기서 수입해서 쓰는 게 아니라 러시아로부터 대부분 다 구입해서 구매해서 쓰고 있어가지고 최근에 브렌트유나 WTI가 굉장히 좀 급하게 오른 거는 지금 러시아가 지금 미국이 지금 러시아에 대한 에너지 제재는 하지 않고 있어요. 정상적으로 이제 수출을 하고 있지만은 결국에는 러시아로부터 유럽이 좀 구매를 좀 꺼린다는 거. 그래서 이제 브렌트유나 WTI 쪽으로 약간 구매를 지금 하고 있다는 것 때문에 더 급격하게 오르는 것으로 지금 보고 있고요. 지금 향후 이제 유럽은 탈러시아에 위한 이제 정책을 본격화할 것으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이번 전쟁으로 결국에는 얻을 게 없다. 정말 결론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고요. 네. 저는 유럽의 이제 탄소 중립, 그러면은 이제 에너지 전환 속도 높이는 전환점이 될 것이다.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유럽이 그동안에 탄소 중립 굉장히 좀 더딘 상태였는데 이번에 좀 이런 사태로 인해 좀 빨라질 것이라고 보고 있어가지고 결국엔 그린 산업 성장 모멘텀이 확대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천연가스 가격 상승으로 이제 그린 수소 가격 경쟁력과 생산 단가의 안정성은 더욱더 이제 부각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렇다면 수소, 풍력,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업체의 수혜가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유럽이 이렇게 탈러시아 정책을 펴면서 LNG, 정말 중요한 탈탄소 정책에서 중요한 그 에너지원이라고 할 수 있는 LNG의 수급을 다각화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따라서 뭐 득을 보는 건 미국 쪽이라고 볼 수 있을 맞습니다. 것 같아요. 예, 미국의 LNG 판매 유럽 쪽으로 늘어날 거고 또 중동산 천연가스 판매 역시도 카타르 쪽이군요. 예, 이쪽도 LNG를 판매를 더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 이런 공급적인 측면에서의 변화들 그리고 또 수급적인 그 움직임들 속에서 결론적으로 이런 그린 에너지원의 다각화까지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증권사는 LNG 가격 안정의 수혜주로 봤거든요. 네. 네, 전문가님은 어떤 쪽을 보시겠어요? 저는 이제 결론이 결국에는 이제 재생에너지 업체를 좀 보자는 말씀을 드렸고, 네. 물론 효성화학 같은 경우에는 4분기에 굉장히 어닝 쇼크가 나서 주가가 일시적으로 급락했다가 조금 지금 회복하는 과정은 맞는데, 그러나 이제 천연가스 가격이 여전히 저는 그래도 계속적으로 좀 유지가 될 것으로 보여가지고, 효성화학의 반등은 어디까지 갈지는 저는 잘 모르겠지만,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반등의 강도는 어느 정도 갔다가 조금, 지금 재생에너지 업체보다는 반등의 강도는 좀 약하지 않을까 해서 저는 재생에너지 업체 둘을 갖고 왔는데요. 일단 두산퓨얼셀하고 CS윈드입니다. 지금 두산퓨얼셀 같은 경우는 지난해에도 계속적으로 실적이 안 좋았고, 그런데도 주가가 유지하고 있다가 최근에 이제 주가가 굉장히 많이 급락을 했죠. 지난해 이연된 대규모 프로젝트 매출이 본격적으로 작년에 이제 반영이 안 되고 올해 이연돼서 이제 반영이 될 전망이어서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그렇게 보면은 실적 관련 리스크는 올해는 좀 덜고 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역시 장기적인 시장 성장성에 좀 주목을 해봐야 됩니다. 뭐 수소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재생에너지 쪽으로 좀 커질 것으로 보고 있어가지고 장기적인 시장 성장성에 긍정적인 거는 좀 변함이 없고요. 역시 작년에 실적은 부진했지만 올해 실적은 성장이 좀 높을 것이다.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CS윈드인데요. 뭐 요즘 CS윈드 상당히 좀 많이 오르고 핫하죠. 역시 유럽 시장 풍력 모멘텀이 좀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인해서 지금 CS윈드는 매출액 기준에 유럽 시장이 50% 이상을 지금 차지하고 있어서 이번 사태에 직접적인 수혜를 입는 업체를 좀 보고 있고요. 경쟁 상대인 지금 중국 업체들이 굉장히 우리나라 CS윈드보다 지금 가격이 굉장히 낮은데 이번에 반덤핑을 좀 받으면서 CS윈드에 좀 수혜가 될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네. CS윈드는 유상증자도 좀 많이 하고 했는데 수급적인 부담은 그래서 주가 많이 빠졌는데 그래서 저는 지금 물론 이제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제 올라오는 과정이고 그렇다고 해서 옛날 가격은 회복을 못 합니다. 물론 그건 당연히 맞는데 뭐 일정 부분은 아직까지는 상승 여력이 좀 남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산퓨얼셀은 가볍게 움직일 수 있을까요? 두산퓨얼셀은 오히려 단기적인 상승 폭은
CS 윈드보다 적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렇다고 본다면 낙폭은 더 크고 반등이 약했다고 본다면 향후에는 더 많이 좀 상승할 것이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건 저는 이제 시장을 볼 때 이 종목이 가고 이 종목이 못 가면은 나중에 어차피 똑같이 간다. 키 맞추기 장세를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보기 때문에 네. 종목의 키 맞추기도 결국엔 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서방 국가들의 탈러시아 정책이 이어지면서 LNG 수급원의 다변화 가능성 예상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전체적으로 그린 산업의 에너지원 역시도 다각화가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수소와 풍력, 태양광 등의 신재생 에너지 업체의 수혜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기대감일지 실적을 뒷받침할지 여기에 대한 고민은 좀 더 필요하겠는데요. 따라서 실적이 성장할 수 있는 종목으로 압축을 해주셨습니다. 두산퓨얼셀 올해 실적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수소 연료전지 관련주고요. 그리고 CS윈드 풍력주입니다. 일단 수급적으로는 좀 부담이 있다는 점 체크를 해보시고요. 낙폭은 그동안 컸기 때문에 주가 어느 정도 회복력을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증권사에서는 일단 뭐 공급 수요를 봤을 때 러시아의 에너지 산업에 대한 제재가 단행되지 않는다면 이 선에서 천연가스 가격이 더 크게 강세를 보이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을 하면서 천연가스 가격 안정화의 수혜주로 효성화학을 보고 있었습니다. 분석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산업리포트 더 팩트였습니다.